세 번째 영상입니다. 점증주의 모형 177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합리 모형,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합리 모형하고 쌍벽을 이루는 모형이에요. 우리 그래서 논술형 시험이나 객관식 문제 뭐 이런데 이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만약에 정책학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 두 개가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77쪽에 점증주의 모형 이제 읽어드릴게요.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 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이며, 그렇게 조금씩 바꾸는 수준에서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리 모형처럼 모든 것을 다 비교 분석 평가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니,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특히 정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기존의 것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점증주의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요. 177쪽의 아래줄입니다.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합리 모형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성이요. 만족 모형과 유사해 보이지만 만족 모형은 개인의 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7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점증 모형은 다수의 정책 관련자들이 정치적인 협상과 어떤 타협 등등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만족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개인이 나는 합리적인 게 제한적이다.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점증 모형 같은 경우는 결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이 결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등등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작년에 했던 거에 그냥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는 좀 더 낮게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작년에 너무 과했어. 작년 거보다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협상의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게 점증 모형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자, 그 178쪽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일단 정책 결정자가 분석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던 거 작년에 어떻게 했지? 옛날에 어떻게 했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지? 이걸 좀 찾아본다는 얘기고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비교의 기준이 없어요. 둘째, 대안 비교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결정하는 사람이 딱 그냥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고 안 좋고 순서를 딱 매겨가지고 1등부터 쭉 매기는 이런 개념인데, 점증 모형은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그거 어떻게 했더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정책 결정은 소폭 약간의 변화로 수정 보완되는 형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해요. 우리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축제를 못 했는데 대학교 축제를 해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2021년에 대학교 축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얼마 들어야 되냐? 얼마 들여서 축제해야 되지? 야,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제를 못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18년도 자료를 보자. 제가 알기로 대학교 축제 한번 한단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1억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재작년 2021년에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2019년, 18년도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2019년도, 18년도 거를 행사 프로그램과 진행 상태를 보자. 야, 2019년도쯤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짜자. 그렇게 결정하자.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가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대학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2020년도에 어떤 대학교가 온라인으로 대학 축제를 했대. 온라인?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대학 축제를 했는데 돈이 이렇게 들었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협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대면 축제를 하자. 한번 확실하게 만나서 모여서 즐겁게 놀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아직 완전히 이게 해결된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비대면 축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협상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협상의 결과 이전에 뭐예요? 오프라인 축제 했던 사람은 다른 학교 거의 오프라인 축제 거를 돈,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할 거고, 온라인 축제 했던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다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한다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로 점증 모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178쪽에 위에서 6번째 줄에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분할적 연속적 정책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이거 강의 자료에는 분절, 마디가 나누어져 있다는 결정이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안정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려고 해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혁신, 새로운 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모형에 따르면요. 작년에 했던 거 좀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작년에 거 그대로 하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안정적인 결정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분절적 의사결정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제가 공무원이에요. 나는 내가 결정을 했어요. 작년에 것 그대로 나는 하겠다. 결정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제 그 일은 내 손을 떠났어요. 이제 나는 결정 다 했고 옆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넘겨줬어요. 옆 사람이 딱 봤는데 뭐야? 작년 거 그대로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아닌 것 같아. 나는 수정할 거야. 수정을 살짝 해요. 그 다음에 난 이제 수정했으니까 난 이제 최고 결정자한테 넘겼어요.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럼 최고 결정자가 딱 보고 그래? 그대로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늘려서 고쳤구나. 그래 뭐 이대로 하지 뭐. 최고 결정자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결정을 해요. 이게 분절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에서 결정 다 끝났어. 내 권한은 이제 없어. 안녕.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 일이야. 또 알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넘겨줘요. 이제 내 일은 끝났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결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분절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요. 요거를 이제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요런 모형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나타난다는 게 점증 모형의 발상이고, 이 지금 교과서에는 지금 그 단어가 없는데,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 머들링스로 이제 진흙탕을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왜 점증 모형을 비유적으로 진흙탕을 헤쳐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좀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의견을 주고 저쪽에서 의견을 주고 이거를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 결정이 이거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정책 관련자의 영향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정책, 기존 했던 것을 적당히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결정되게 된다라는 게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이 이제 두 개가 제일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증 모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